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성 수출 규제로 인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정부와 기업들은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 한국에서 가장 크게 벌어지고 있는 일은 바로 불매운동이죠. 여론조사 결과에도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실 한국과 일본은 과거에서부터 안 좋은 역사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번 불매운동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최근 일본 언론 매체인 산케이 신문이 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매운동을 소개하며 비열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일본 일부 누리꾼들은 한국 같은 약소국이 불매운동을 해도 전혀 타격 없다는 등의 조롱 섞인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더욱더 거세게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해진 감정 때문에 불똥이 연예계로 튀기도 했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국내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의 사나 모모미나 그리고 아이즈원 등을 언급하며 일본 국적의 연예인도 불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배우 이시연은 3일 인스타그램에 생일기념 일본 여행 사진을 올렸다가 결국 사진을 삭제해야 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양국 관계가 악화된 지금 일본 여행을 자랑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어야 했냐는 반응인데요. 이와 관련해 다른 쪽에서는 양국의 정치적 문제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까지 통제되어야 하느냐는 반응도 나왔죠. 최근에는 격해진 불매운동으로 일본 자동차 테러도 걱정하는 글까지 올라오는데요. 불매운동이 개인의 자산까지 피해가 번지고 있는 건 저로서도 걱정이 되네요.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되면서 산업뿐 아니라 금융권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경제보복이 18일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금융사들의 엔화 자금 조달에 차질이 있다면 영향이 얼마나 클지 관심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우리나라 수출 458억 9천만 달러 중 반도체 수출은 77억 9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16%가량을 차지합니다. 그동안 국내 경제는 미중 무역 분쟁과 반도체 수출 감소 두 가지가 가장 큰 변수였는데요. 이런 상황에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일어나면서 한국은행에서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할 뚜렷한 근거가 하나 더 추가가 된 셈이죠. 일각에서는 경제 보복이 금융업계로 확대될 경우 은행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은행들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은행들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낮은 일본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왔는데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걱정이었지만 외화로 조달한 자금 중 엔화로 조달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출 악화에 따른 피해 기업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사전에 여신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현재 추가 제재를 고려한 리스크 점검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들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당장 대책을 내놔야 할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꺼내들 만한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대강, 맞보복 전략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이고 정부의 감정적 대응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죠. 하지만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 국내법에 따른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롯데 등 5대 기업을 포함한 자산 10조 원 이상 30개 기업 관계자들과 4개 경제단체장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라고 표현하며 단기적 대책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또 해외 원천 기술의 도입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 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죠. 이와 관련해 정부가 지난 3일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부품 장비 개발의 우선 예산 사업으로 약 6조 원을 투입하기로 발표했죠.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3천억 원을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2일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한다는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결의안은 지난 8일 국회의장,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국회 결의안 채택과 당일단 구성에 합의했던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추진하는 것이어서 최종 통과 여부도 아직 불투명합니다. 최근 12일에는 러시아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인 고순도 불화수소, 에친가스를 우리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부에서도 일본산 수입을 대체할 경로를 계속 찾아왔다고 말했는데요. 만약 러시아의 공급 제한이 성사되면 일본이 불화수소 수출을 규제하더라도 국내 기업이 받을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주 수입처도 일본에서 러시아로 바뀔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급사를 바꿀 경우 시험 기간이 필요해 당분간 반도체 생산량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시급한 상황인 만큼 정부에서 내놓은 대안이 당장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기 힘든 부분은 사실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7일 오후 일본 출장에 나섰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일본 출장에서 현지 기업인과 재계 원로, 금융권 관계자들과 잇따라 만난 것으로 알려졌고 반도체 핵심 소재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하는 데 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아직까지 이재용 부회장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 실적 악화, 검찰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 수사,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의 악재로 창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삼성. 생각보다 길어지는 일본 출장에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귀국을 할지 궁금하네요. 이번 수출 규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 역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다가 반도체용 제품 대다수를 한국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일본의 조치가 한일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장기 국면으로 이어지게 되면 한국 경제에 새로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일본의 수출 규제가 현실화하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기업들의 신용도에도 문제가 생기고 투자도 줄어들겠죠. 함께 일자리도 사라지고 소득도 줄고 점점 한국 경제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금융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맞다 아니다를 놓고 볼 게 아니라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인지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맞보복 대응보다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하루빨리 나와야 할 것인데요. 앞으로는 어떤 대책 방안이 나올지 지켜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